자, 부분집합의 문제풀이라고 생각을 해봐야지, 이번에는. 이제 부분집합의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한 뒤에 문제풀이 하는 건데. 자, 우선은 1번 문제부터 그냥 차근차근 문제의 내용과 뜻을 좀 이해하면서 집합 A가 원소 1, 2, 3, 4에 집합 B는 3, 4, 5, 6인데 A차 B 차 X가 공집합이래. 그러면 일단 얘부터 생각을 해보면 A차 B에서 X를 뺐는데 공집합이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A차 B가 X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야. A차 B가 X보다 작은 집합이라는 거라고. 작은 집합이 큰 집합을 빼면 공집합이 된다. 또 하나, 교집합이 X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A 합집합 B와 X의 관계가 교집합이 X라는 말은 X가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같이 한번 써보면 이런 얘기지. A차 B는 X의 부분집합이고 X는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더라. 자, 요렇게 일단 해석을 할 수가 있지. 그러면 A차 B는 뭐냐? A집합에 들어있는 원소 중에서 B와 공통인 원소를 뺀다. 혹시라도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 A차 B라는 거는 무슨 말이야? A에서 뭐를 빼는 거냐? B를 통째로 빼는 게 아니지. A와 B의 교집합, 공통인 원소를 빼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3과 4를 제외하고 이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는 1과 2밖에 없다 이거야. 자, 요렇게 다시 한번 써. A 합집합 B는 뭐야? A랑 B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니까 1, 2, 3, 4를 몽땅 쓰고 그 다음에 5와 6까지 같이 써주는 거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요 식에서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거, X라는 집합 안에는 1과 2는 반드시 들어있다는 거야. 자, 1과 2를 반드시 포함하는 집합이더라.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원소와 반드시 포함하면 안 되는 원소. 자, 반드시 포함되는 원소와 반드시 포함되면 안 되는 원소를 구분해서 생각한다. 자,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반드시 포함되어져 있는 원소와 그렇지 않은 원소를 구분해 준다. 그러니까 집합 X에는 1과 2가 무조건 있다는 거야. 1, 2를 반드시 포함하는 1, 2, 3, 4, 5, 6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면 개수를 어떻게 쓴다? 1, 2를 반드시 포함하니까 1과 2를 빼고 3, 4, 5, 6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냐면 원소 4개로 만들어지는 부분집합의 개수 2의 4승계 16개의 집합 X를 만들 수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지. 조건을 따지고 반드시 포함하는 원소와 반드시 포함하면 안 되는 원소를 구분한다. 자,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 두 번째, 똑같은 내용인데 다시 한번 집합 A에는 1, 2, 3, 4, 5, 6이 있고 집합 B는 3, 4, 5, 6, 7이 있는데 자, 요거 한번 보자고. 요거 A와 C의 교집합이 C다. 그럼 무슨 뜻이냐? 교집합이 C가 된다는 말은 A집합과 C집합의 관계가 C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야.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합집합이 C라는 거는 A차 B를 C가 포함하고 있다는 말이거든. 그지? A차 B는 C의 부분집합이다. 다시 한번 써보면 그지? A차 B라는 부분집합이 C의 부분이면서 C는 A의 부분집합이 된다. 요렇게 다시 한번 똑같은 문제인데 두 번째 풀고 있는 거라고. 자, A차 B는 A에서 B를 뺀 거니까 여기에 3, 4, 5, 6이 공통 원소니까 1과 2만 남는 상태지. 얘는 1과 2였다 이거야. 자, C가
A의 부분집합이니까 1, 2, 3, 4, 5, 6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모양만 살짝 다른 거야, 그지? 똑같잖아. C에는 1과 2가 반드시 포함되어져 있다. 그러면 1, 2를 빼고 나머지 3, 4, 5, 6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2의 4승계 해서 16개를 만든다 라고 보는 거야. 세 번째 문제. 전체 집합 U에 1, 2, 3, 4, 5가 있고, 자, 얘를 해석해 보면 어떤 얘기냐면 1, 2와 X는 공통의 원소가 없지는 않다. 그지? 없지는 않다야. 공집합은 아니다. 그러니까 X는 적어도, 그지? 1 또는 2를 포함하고 있다. X는 1과 2 중에 적어도 하나는 포함한다. 이해됐지, 여기까지? 그러면 이 적어도라는 거는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냐면은 여사건, 반대의 경우를 한번 따져보자 이 말이거든. 반대라는 게 뭐야? 1과 2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자, X에 1과 2가 들어있지 않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생각해보자. 1, 2가 없는 집합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전체 부분집합들 중에서 뭐를 뺄 거냐면 1, 2를 포함하지 않는 그런 집합의 개수를 빼버린다 이거야. 다시 한번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5승계 32개인데 만약에 X에 1과 2가 없다면 1, 2를 뺀 나머지 원소로 만들어지는 부분집합의 개수 2의 8승계 2의 8승계래 2의 3승계지 그지? 2의 3승계 8개를 빼버린다 이거야. 그러면 32개에서 8개를 빼는 24개가 답이겠다. 자,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서 풀었다 이거야. 1과 2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빼자. 이런 생각을 하나 할 수 있고, 또 하나 다른 생각은 뭐냐면 X는 적어도 1 또는 2를 포함한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X에 1은 들어가고 2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자, 경우를 나눠보는 거지. 두 번째 경우는 X에 2는 들어가고 1은 들어가지 않는 경우라면, 세 번째 1과 2가 모두 X에 들어있다면,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1은 들어가고 2는 들어가지 않는다. 1은 들어가니까 빼고 2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빼고, 그러면 2의 3승계 해서 8개. 마찬가지로 2는 들어가고 1은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니까 빼고 들어가지 않으니까 빼고 2의 3승계 해서 역시 8개. 1과 2가 모두 들어있다. 들어있는 거 빼고 2의 3승계 해서 8개. 그러니까 8개, 8개, 8개 합쳐서 24개. 이렇게 세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야. 하지만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알아두자라는 거야.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봐. 전체 집합 U에서 A와 B의 공통인 원소가 1과 2가 있대. 그랬는데 A와 B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야. 그러면 지금 가와 나의 상태로 봤을 때 이러한 상태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 A와 B에는 반드시 1과 2가 공통인 원소인데, 그러면 3, 4, 5 있잖아. 이 3, 4, 5. 3, 4, 5가 어디로 갈 거냐. 자, 3과 4와 5가 어디로 들어갈 거냐. 3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여기 아니면 여기지. 왜냐하면 합쳐서 전체 집합이 돼야 되니까 3이 1로 들어가거나 1로 들어가야 돼. 4는 어디로 가야 돼? 여기 아니면 여기지. 5는 어디로 가야 되냐? 여기 아니면 여기지, 그지? 그러니까
3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두 자리, 4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두 자리, 5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두 자리가 있다. 두 가지. 그래서 몇 가지다? 8가지가 답이 되는 거지. 자, 8가지가 답이라고. 자, 지금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 그지? 자, A 집합과 B 집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A 집합에 1, 2가 있으면 그냥 동그라미로 편의상 표시할게. A 집합에 1, 2만 있다면 B 집합에는 1, 2, 3, 4, 5가 들어가야만, 그지? B 집합에는 1, 2, 3, 4, 5가 들어가야만 A와 B의 공통은 1, 2가 되고 A와 B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된다는 거야. 근데 다른 경우는 1, 2, 3이, 자, 3이 이쪽으로 넘어오면 말이야. 1, 2와 4, 5를 B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거 또 한 가지는 또 뭐가 있을 거냐면 1, 2, 3, 4가 A 쪽으로 온다면 1, 2를 포함해서 5만 B에 있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만들어지겠지, 그지? 그러면 1과 2를 어차피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3, 4, 5를 이쪽에다 둘 건지 아니면 오른쪽에다 둘 건지 왼쪽에다 둘 건지만 고민한다. 3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왼쪽 아니면 오른쪽, 4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왼쪽 아니면 오른쪽, 5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왼쪽 아니면 오른쪽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 해서 8가지 경우가 전체 경우의 수라는 거지. 전체 집합 U에 1, 2, 3, 4, 5가 있고 A 집합과 B 집합이 문제에 주어진 것처럼 나와 있는데 B와 X의 교집합이 A와 X의 교집합에 포함된다 이거야. 자, 얘를 일단 B 집합의 원소가 2, 3, 4에다가 교집합 X가 A 집합의 원소는 1과 2인데 여기에다가 교집합 X를 했을 때 이렇게 포함되는 자 숫자로 그냥 내가 일단 바꿔놨어. 이 상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여기에 양쪽에 공통으로 2가 들어있어, 그지? 양쪽에 공통으로 2가 들어있다. 그 말은 어떤 얘기냐면 2는 X에 포함이 되어도 상관이 없고 포함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 자, 2는 들어가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다. 왜? X에 2가 들어있으면 교집합으로 2가 있을 거고 양쪽에 X에 2가 들어가지 않으면 교집합으로 양쪽에 똑같이 2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포함 관계에 있어서 2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숫자라는 거야. 근데 이 오른쪽 집합이 큰 집합이 되려면 1이 X에 들어있다면, 그지? 1이 X에 들어있다면 이쪽에는 1이 생겨. 왜냐면 여기에 1이 있기 때문에 X에 1이 들어있다면 이쪽은 1이 생기지. 근데 이쪽은 1이 안 생긴다 이거야. 왜냐면 여긴 1이 없잖아. 그러니까 1은 X에 들어있으면 얘가 커지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집합은 포함 관계가 이렇다 하더라도 같은 집합일 수도 있다는 거지. 자, 같은 집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 포함 관계에서 왼쪽이 오른쪽에 포함된다는 말은 반드시 오른쪽이 커야만 되는 게 아니라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1이 X에 들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는 1이 없지. 여기도 1이 없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1도 들어있어도 되고 들어있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이해됐지 여기까지? 1이 들어있으면 얘가 물론 커지겠지만 1이 없어도
포함 관계에서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게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거라고. 1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1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1은 x에 포함이 돼도 되지만 1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이 집합이 큰 집합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뭐냐? 3과 4가 x에는 무조건 없어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x에 3이 들어가면 얘가 커진다라는 거지. x에 4가 들어가면 이 집합이 커져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3과 4가 x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가 중요한 거지. 1 또는 2가 들어가거나 말거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3과 4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말이라고. 2의 3승계 8개가 답이 되겠지. 그치? 잘 생각해봐.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라고.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이거를 x에다가 1을 넣어놓고 생각해봐도, 혹은 x에다가 1을 넣어놓지 않고 생각을 해봐도 상관이 없어. 2도 마찬가지야. 근데 문제는 요 왼쪽에 있는 3 또는 4가 x에 들어가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지. 그래서 3과 4를 포함하면 안 되겠다. 이게 중요하다고.